를 잠깐 해드리자면 오픈소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라는 개념은 소스가 오픈되어 있다는 건 공개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오픈소스의 장점은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마우스를 예를 듣는데, 그러니까 오픈소스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프린터가 있었어요. 프린터가 있는데 개발자가 프린터를 샀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더니 자기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린터를 준 쪽에 소스를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왜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소스를 공개 안 하냐?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라는 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는 이제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고, 무료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무료가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태초의 시작이 워드의 프레스잖아요. 그래서 출판과 의미가 있어요. 이 워드프레스를 만든 설립자가 모든 사람들이 블로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이전에는 다 유료 서비스를 하거나 다음에서도 많이 쓰죠. 그리고 구글에서도 썼는데 그건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거여서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고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워드프레스예요.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기반이 블로그예요.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장점은 CMS라고 하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컨텐츠 관리 도구로서 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워드프레스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보통 외주를 주고 하면 관리자 기능을 붙이는데 돈이 꽤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디터를 해서 그 글을 올리고 쓰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능이 굉장히 복잡해서 되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워드프레스가 그 점에서 좀 많은 역할을 했죠. 됐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의 장점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워요. 되게 쉽고 사용자가 많다는 것도 되게 장점입니다. 사용자가 많은 게 왜 장점이냐면 보안 이슈 같은 게 빨리 나와요. 그래서 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용자가 많으면 기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빨리빨리 추가가 되고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빨리 따라잡고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다 보니까 이제 돈이 절약이 되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옛날에는 무료다 하고 다녔는데 사실 좀 괜찮은 워드프레스를 만들려고 하면은 테마나 플러그인을 아마 유료로 사용해야 될 때가 좀 많긴 해요. 근데 그게 되게 고가는 아니고요. 비싸봐야 테마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하고 플러그인도 그 아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라고 쓰진 않았어요. 돈이 절약된다. 일반적으로 외주를 주고 하면 보통 그냥 몇백은 기본이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돈이 많이 절약이 되죠. 이게 단점이 뭐냐면 워드프레스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범용적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도구기 때문에 이걸 되게 특수한, 그러니까 제가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건 웹에서 게임을 하게 한다던가 웹사이트라고 보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워드프레스로 하려면 하는 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스 수정도 많이 필요해요. 그럴 바에는 다른 걸로 사용하는 게 낫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느리다고 써놨는데 이거는 사실 누가 개발하느냐에 좀 달라지긴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약간 느리긴 합니다. 여기서 느리다의 기준은 하루에 접속자가 이제 꽤 많은, 그러니까 몇천 명일 때 이제 느려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체가 보통 몇천 명 접속 안 하시잖아요.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냥 그럴 때 느려지고 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활용 방법으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블로그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매거진형은 요새 되게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매거진형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굉장히 장점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랜딩 페이지 같은 거, 랜딩 페이지는 하나의 웹 페이지에 이렇게 모든 걸 담는 그런 식인데 짧게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랜딩 페이지, 그리고 그냥 SNS 같은 사이트를 만드실 때
이게 그냥 제가 가로치고 버디프레스라고 써놨는데 저것도 뭐 그냥 설치만 하면 바뀌어요. SNS형으로. 그러니까 뭐 타임라인 있고 그룹 만들고 그 그룹 안에 회원 받고 그룹 간에 뭐 하는 거 그런 것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SNS 오픈 소스를 좀 찾아봤는데 이걸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버디프레스도 시간이 되면 한번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냥 설치만 하면 딱 바뀝니다. 그렇게 느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활용이 많이 되고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 건 그 쇼핑몰. 쇼핑몰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카페24 쇼핑몰이 되게 저렴해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그쪽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설치는 다들 이제 다 되신 것 같아요. 다 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보통 이제 반 이상 안 해오시는데 예, 되게 훌륭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바로 아마 로그인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그인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워드프레스 URL에 슬러시 하고 WP 어드미 치면 로그인 화면이 뜨죠. 그래서 만드신 대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그 관리자 모드로 로그인해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 관리자 모드 말고 그냥 사용자가 보는 웹사이트를 확인하시려면 왼쪽에 보면은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사이트 방문하기라는 게 좀 뜹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고 하시면 사용자가 보이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2개 창 띄워놓고 내가 이제 변경한 거 적용하고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걸 좀 합니다. 그래서 알림판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가장 위쪽 상단에 보면은 이쪽 이거 말고 그냥 실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가장 상단에 보면 워드프레스 소개가 나오게 되고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내가 사용자가 보는 화면을 보려면 이렇게 하면 사이트 방문하기 누르면 가장 전면 페이지가 보이게 되고요. 이거는 뭐 댓글 그리고 새로 추가하면 뭐 글 미디어 페이지 사용자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프로필 편집이나 로그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 툴바는 아마 글 쓰시거나 할 때 이거를 이제 모르시면 이제 글을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해서 새 글 쓰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 있으면 그냥 글 바로 가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가 있고요. 왼쪽 화면에는 깨지네. 왼쪽 화면에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기능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 오른쪽 화면은 왼쪽에서 어떤 기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뭐 어려운 게 없어서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지실 거라. 네. 그 중에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게, 요 맨 오른쪽 보면 화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화면 옵션이 있죠. 자, 보면 뭔가 이렇게 체크하는 칸이 있어요. 요거를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이 오른쪽 화면이 표시되는 게 달라집니다. 환영합니다를 누르면 요 환영합니다라는 요소가 뜬 거고요. 보기 싫다고 하면 체크를 해제해 주면 돼요. 그럼 점점 없어지죠. 요렇게.
위해서 화면 옵션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이 화면 옵션 같은 경우는 그 왼쪽 카테고리마다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려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지금 알림판 화면 옵션은 요거 뭐 5가지밖에 제공을 안 하는데, 글 같은 경우는 화면 옵션이 또 다르죠.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기능별로 화면 옵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각 기능별로 화면 옵션을 본인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본인이 사용하시다가 쓰기 편하게 라는 거고요. 네, 그거 하나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리자 기능 분류를 보면은 주요하게는 컨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것과 디자인하고 기능 관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컨텐츠 관리는 글, 뭐 미디어, 페이지, 댓글 이런 게 있고요. 디자인하고 기능 관리는 외모랑 플러그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있다 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설정에서 보면은, 이 설정은 뭐냐면 그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설정, 뭐 제목 이런 걸 정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에 가면은 사이트 제목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요거 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요 칸. 그러니까 홈페이지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면 그 승인 없이 누구나 이제 로그인 화면이나 그런 데 접속을 해서 그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권유해 드리지 않는 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안 서버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입을 하게 만들게 되면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안 서버를 설치하시고 하셔야 돼요. 예. 보안 서버를 설치 안 하고 요거를 기능을 해놓고 가입을 받아버리면 그 사용자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취득을 했는데 보안 서버도 설치 안 하고 무단으로 하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을 받으려고 하면, 가입을 받고 고객 정보를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보안 서버를 설치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많이 보셨겠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명시를 해주셔야 그 나중에 피해를 좀 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언어는 여기서 뭐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 영어가 익숙하신 분은 영어로 해주시면 되고요. 쓰기는 딱히 별로 할 게 없고, 읽기 같은 경우는 이 전면 페이지 표시라는 게 중요해요. 전면 페이지는 첫 화면, 그러니까 저희 주소를 치고 들어갔을 때 보이는 페이지를 전면 페이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면 페이지를 어떤 방식으로 보이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최근 글 같은 경우는 글을 쓰면 블로그처럼 계속 쌓이는, 요거처럼 글이 계속 쌓이죠. 요걸 그냥 최근 글로 세팅을 하고 글을 쓰면 계속 이제 글이 쌓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블로그처럼. 그래서 블로그형 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최근 글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거는 웹사이트처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정적인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제가 한번 자기소개로 바꿔볼게요. 전면 페이지를 변경 사항을 저장을 하고, 보면 아까 보면 최근 글들이 다 없어지고 그냥 자기소개 페이지만 딱 뜨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페이지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정적인 페이지를 어떤 특정 페이지, 보통 뭐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설정을 하고 그 페이지를 꾸미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이 페이지에 글들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꾸민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다. 여기서도 좀 많이 헤매세요. 그래서 최근 걸로 세팅을 해놓으면 블로그형이다. 블로그형으로 할 거다. 정적인 페이지로 할 거면 웹사이트형으로 할 거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꾸밀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면 페이지 표시고요. 이걸 모르시면 이제 그냥 하시다가 계속 글을 올리고 뭐 세팅을 해도 전혀 안 바뀌어요. 계속 글들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유의를 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다 넘어가고요. 고유 주소라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고유 주소? 네. 그 워드프레스는 CM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블로그형이어서 저희가 이제 글을 쓰면 블로그는 글마다 주소가 붙어요. 각자 그 개인 글 하나하나에 글이 붙어요. 근데 그 글에 대한 주소를 설정하는 게 바로 고유 주소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돼 있으면 여기 보면 P123 뭐 이렇게 붙잖아요. 기본으로 돼 있으면 뭐 P124, P125 이렇게 붙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P123으로 하면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그 보통의 구글이 검색하고 로봇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검색하면서 점수를 매기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만약에 내가 비영리 단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주소에 비영리 단체가 들어가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고유 주소를 P123 이렇게 하면 그게 비영리 단체 글인지 뭔지 모르죠. 보통 모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글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고유 주소를. 그러면 내가 그 포스팅 글을 쓸 때 글 제목이 고유 주소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검색할 때 더 검색이 잘 되고 점수도 더 잘 받겠죠. 그래서 고유 주소 설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카테고리랑 글 제목 같이 고유 주소로 변경되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날짜와 이름을 그 월과 그냥 날짜만 막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기본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네. 이걸 만약에 나중에 쓰다가 중간에 이 사용자 구조로 바꾸는 그 주소를 혹시 계속 깨지거나 그런 예전부터 깨지거나 그런 게 생겨요? 아니면 그 시점부터 이후에 쓰는 계획이 이게 다 바뀝니다, 주소가. 그럼 그 링크를 만약에 딴 데 썼으면 그 접속하면, 그쵸. 그 없는 주소입니다. 뭐 이렇게 뜨거나 그렇게 하고. 네. 저도 제가 그 사용 글마다 카테고리하고 포스트네임 따로 쓰고 하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사업 같은 거 할 때 매년 같은 사람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아, 그런 거는 좀. 제가 깜빡하고 예, 그냥 같은 카테고리 같은 제목으로 두 개를 냈다. 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쵸. 아니면은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자동 생성을 되는 예, 뭐 그런 거는 좀 약간 구별이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자동으로 되던가 안 되던가. 근데 그런 게 있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날짜를 추가를 좀 해주던가, 연도를 추가하시다던가,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페이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고유 주소도. 그래서 고유 주소 사용하실 때 이렇게 변수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나누기죠. 카테고리 나누기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표시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되게 자잘자잘한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건너뛰고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들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MS 툴이기 때문에
CMS 툴이고 이게 사실 외국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거기 때문에 번역이 되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도 이제 글이라는 걸 보고 되게 당황했는데 글하고 페이지가 딱 보이길래 글은 뭐고 페이지는 뭔데 이걸 말을 이렇게 붙여놨을까 해서 그 영어로 바꾸고 봤더니 글을 포스트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 블로그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포스팅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 그러니까 그리고 포스팅하는 그 글들은 차곡차곡 쌓인다. 하나 단위로. 그리고 페이지는 웹사이트 안에서 어떤 한 페이지를 말을 하는 거고, 뭐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빠르세요. 그래서 페이지에 요 글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구분하는 건 페이지는 시간에 따라서 글들이 쌓이는 형식이고 페이지는 웬만해서 바뀌지 않는 콘텐츠를 담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오시는 길, 단체 소개, 뭐 이사장님 인사말 이런 것들은 보통 페이지에 담고요. 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뭐 주기성으로 뭔가를 쓸 때는 글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워드프레스 설명할 때 이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보시면 글 선택하셔서 모든 글 선택하셔도 되고 새 글 쓰기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새 글 쓰기를 선택했을 때 많이 모르시는 게 뭔가 기능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에디터 기능을 보면은 그냥 막 처음 설치되어 있다 보면 요게 에디터 기능 하나인데 이게 이제 볼드고 이탈릭 채고 뭐 점 표시하는 거고 인용하는 거고 뭐 정렬하는 건데 요거밖에 없는 건 아니고요. 맨 오른쪽에 툴바 토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능이 더 많아져요. 아래로 더 생깁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헷갈리시는 게 에디터 화면을 보면은 비주얼과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칸 오른쪽 화면에 이제 비주얼은 저희가 그냥 글 쓰듯이 쓰는 뭐 워드 쓰고 뭐 하듯이 쓰는 거고요. 텍스트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HTML이라는 언어를 써서 코딩을 할 수 있는 칸입니다. 그래서 HTML 아시는 분들은 저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에디터에서 기능을 제공 안 하는 것도 코딩을 해서 뭐 집어넣을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특성 이미지라는 칸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썸네일 집어넣는 칸이에요. 썸네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웹사이트가 있으면 왼쪽에 그림 같은 거 막 보이는 그런 걸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썸네일 지정을 특성 이미지 설정에서 합니다. 이게 번역이 되게 이상하게 돼서 이게 영어로는 featured예요. 그래서 그 글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하면 썸네일로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걸 특성 이미지라고 해놓으니까 되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썸네일을 설정하는 이미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중요한 게 카테고리인데 이제 글들을 분류하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내비게이션 만들고 라벨링 한 이유가 요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해서였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카테고리는 새롭게 이름을 쓰고 뭐 슬러그는 뭐라고 할까? 구글 로봇이 검색할 때 검색을 먼저 하는 칸이 슬러그예요. 그래서 보통 저기는 영어로 많이 씁니다. 하이픈으로 쓰거나 숫자로 쓰거나 그런 거고 귀찮으시면 그냥 통과하셔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도 되게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뭐 카테고리 이름을 쓰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URL 친화적인 버전이다. 이런 게 이게 이제 컴퓨터가 로봇이 읽는 버전이다. 위에는 사람이 읽는 거고요. 요거는 로봇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글자 숫자 하이픈
의미로만 쓰라고 명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계층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벨링하고 내비게이션 만들 때 분류하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층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뭐 하시면 되고, 새 카테고리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딱 보시기에도 소설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 고전과 현대가 있는 거고, 영화가 카테고리가 있는 거고, 뭐 국내, 국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소설에 또 카테고리를 하나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 라고 해주면 되고, 부모에다가 소설이라고 선택을 하고 새 카테고리를 추가를 하면 여기 테스팅이라고 들어가죠. 요게 계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카테고리는 그것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페이지도 사실 글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페이지는 어떤 컨텐츠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페이지에도 속성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계층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거는 상위라는 걸 통해서 하고요.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댓글. 그러니까 보통 페이지에는 댓글을 못 달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시는 길이라고 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댓글 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댓글을 뭐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런 거 달아놓기, 뭐 이제 그런 걸 막아놓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냐면, 페이지 같은 경우는 화면 옵션에 보면 토론이란 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살려주시고 보면은 밑에 보면 이제 댓글 허용이라는 게 생기는데, 밑에 댓글 허용이라는 거 없애주시면 페이지는 그게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였어요. 보면 이렇게 토론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고요. 그럼 여기 지금 댓글 허용이 안 돼 있죠? 네, 여기를 하면 댓글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없애주셔야 돼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되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지루해요. 특히 이 기본 기능 설명할 때 되게 지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실습을 들어갈 건데, 1, 2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지금 설치하신 사이트에 제목을 저렇게 비영리 워드프레스로 바꿔주시고요. 카테고리를 요와